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빅컷 기대감을 축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30일에 연례 전미 기업 경제학회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가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9월 FOMC 점도표에서 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내 추가 50bp 인하를 단행할 것이며 통화 정책은 보다 중립적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내 총 75bp 인하를 전망 중인 시장에 거리를 뒀습니다. 추가 빅컷 가능성을 축소한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그는 완만한 성장과 물가가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견고한 고용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9월에 빅컷을 단행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높은 우려에 대해서 파월은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는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며 고용시장에 대한 경계 요인은 있으나 현재 실업률은 4.2%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8월 들어 미국 고용시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반 만에 가장 적었던 전월 수치 771만 건보다 약 30만 건 증가한 것이며 구인 비율도 4.8%로 전월 4.6%보다 개선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고 이스라엘이 이란 내 석유 생산시설 등을 겨냥해 대대적인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반응했지만 추가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의 한 전문가는 중동 전쟁이 이란 가세로 확대된다고 해서 에너지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선을 앞둔 미국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만큼 미국을 의식하는 이스라엘이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커졌고 그리고 미국 동부 항만 파업, ISM이 집계한 제조업 PMI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20포인트를 넘어가는 등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주식시장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민간업체 ADP가 집계한 비농업 고용치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악재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하면서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는 9월 27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146만 배럴 감소한 반면 가솔린 재고는 437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가 6.1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치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집계한 미국의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3천 명 증가하며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8월의 고용 증가폭은 9만 9천 명에서 10만 3천 명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2030,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나옵니다. 내일 18시에는 유로존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또 10월 처음으로 좀 찾아뵙네요. 자, 이제 4분기 이제 얼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자, 10월 달에 너무나도 복잡하죠. 이제 10월 1일부터 미국 부재자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자,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어쨌든 연고점을 조금씩 깨고 아직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데, 자, 한국 주식은 이렇게 썩 지금 뭐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써서 상당히 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요.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내일 모레 제가 출연하지 않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희망의 메시지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또 말씀 경청하시면서 즐겁게 1시간 또 늦은 밤이지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글로벌적인 악재들 속에서 현재 한국 주식 맥을 못 추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1시간 또 천명 마스터님이 어떻게 거시적으로 상황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술주를 위주로 매도세가 나왔고요. 나스닥 선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DP가 집계한 비농업 고용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분봉상 장대 양봉이 여러 개 나왔고요. 9시 42분경에는 2만 1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5분경 19,83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33% 정도 하락한 19,9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 견제한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는 3%로 올해 1분기 1.6% 성장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소비가 2.8% 늘어났으며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편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향후 1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GDP 성장률이 1.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비농업 일자리 성장률은 현재 1.5%보단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또 실업률은 5.6%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현재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지만 그 영향이 내년에 바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 미국 시장 건재해 보이지만 내년에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를 하고요. 오늘 이제 중국 부양책 때문에 그게 좀 더 땡겨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오늘 중요하니까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 어제 중국에서 그 얘기했죠. 엔비디아 AI 수입 안 하겠다. 자체 개발하겠다. 자, 이게 지금 비단 미국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 삼전 그죠? 아직까지도 지금 뭐 썩 상태가 좋지 않죠. 우리나라도 직격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뭐 배터리 자동차도 엄청나게 지금 뭐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황이고, 뭐 AI도 엄청나게 뭐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을 한번 잠깐 우리 보시자고요. 자, 미국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건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죠. 엔비디아죠. 그죠? 자, 아까 뭐 지수를 제가 지금 빅7 걸 봤는데 지금 아까 방송 전에 테슬라가 4% 넘게 지금 하락 중이에요. 엔비디아 6% 넘게 빠지고 지금 있어요. 6% 빠지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게 또 뭐냐 이거죠. 이게 오늘 이상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이 지금 뭐 국경 전륜에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휴장이에요. 미국 중국 증시 시장이. 자, 돈이 오늘 좀 그쪽으로 스마트 머니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홍콩 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중국 주식이 좀 좋으면 우리도 조금 좋잖아요. 그죠? 오늘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갔어요. 아까 뭐 항생도 뭐 거의 6%대 7%, 그죠? 7%대까지 올라갔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 주식도 그쪽으로 돈이 스마트머니가 홍콩으로 가면서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또 제조 지수가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죠, 그죠? 자, 아까 뭐 필라델피아 제조 뭐 지수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AI랑 똑같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 주로 이제 그 뉴욕 쪽의 제조업 지수만 조금 좋을 뿐이지 타 지역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그죠? 말이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섞였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이 부양책을 하면서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쏘면서 어떻게 돼요? 상태가 조금 미국 어떤 빅7 기업들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금리 인하, 결국 금리 인하가 과연 미국한테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하고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를 딱 9월 18일에 했는데, 그죠? 갑자기, 그죠? 중국이 왜 부양책을 했을까요? 그죠? 일단 중국은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자, 그럼 금리 인하 요때다 해가지고 우리 부양책 띄워서 지금 니네들이 우리 맨날 반도체 갖고 괴롭히니까 이참에 복수를 하자. 뭐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로 이제 되게 지금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금리 인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감 보자고. 지금 표를 보시면 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무조건 주식이 하락장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 GDP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해서 GDP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90년대 초반 때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그죠? 이때 금리를 내렸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가 빠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경제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 번에도 그치지가 않아요. 한번 더 보자고요. 자, 닷컴 버블 때도 GDP가 안 좋았어요. 그죠? 안 좋았죠? 자, 그래서 이때도 금리를 가파르게 내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죠. 닷컴 지나서 이때도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GDP가. 그래서 내렸고. 그리고 요 근래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는 어마어마하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역사상 볼 수 없는 엄청나게 하락이 됐죠. GDP가. 그래서 금리를 급속도로 내렸고. 근데 이거는 또 예외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GDP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현재 뭐 2분기가 이제 3%로 이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겨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잠재 성장률. 자, 잠재 성장률이 보통 2%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애틀랜타 GDP 다우에서 갑자기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뭐 그다음에 뭐 중동발 위기 때문에 가짜익이 또 2.5%도 내렸어요. 3.1%에서 며칠 사이에. 자,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중국 때문에 AI에 대한 또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또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또 중동발 이슈가 부각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GDP 나오가 2%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GDP가 2%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갈 여지는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주식,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죠?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중국이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자꾸 부각을 하면, 그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나 우리나라 국내 선물이나, 그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20%가 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삼성전자가 엊그제만 해도 8만, 뭐 10만 전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저 6만 아까 초반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 또 중요 지표가 있어요. ISM 서비스 PMI. 자, 이 서비스 PMI 아시죠? 8월 초에 이게 안 좋게 나왔죠.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자, 그런데 블랙 먼데이가 재현이 됐단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죠? 자, 내일 또 목요일이잖아요. 10월 3일 날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일 그 한국장 안 열리죠. 그럼 내일 저녁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ISM이 또 예상보다 안 좋게 나면 어떻게 돼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지금 한국이 코너에 좀 몰려 있는데 조금은 좀 버텨보자고요. 저점이 어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이 잘 가기를 우리가 기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국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의 GDP가 2%대까지 내려가야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내일 발표가 되는 ISM이 집계하는 비제조업 PMI 지수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스터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GDP를 통해 가지고 향후 미국 시장을 전망해 주신 건데 올 연말까지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갑자기 2.5%로 떨어질 확률은 좀 적지 않나요? 저는 아까 좀 말씀드린 중국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계속 그 센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강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계속 부각을 시키다 보면 네. 이제 뭐 투자자는 좀 심리로 불안해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려도 금리는 어차피 누가 봐도 뭐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올 연말까지 0.25, 0.2번은 무조건 내리겠다. 그러면 또 중국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만 룸이 생기니까. 네네. 일부러 그래갖고 지금 뭐 시진핑이가 지금 미국에서 돈을 좀 빼돌리고 있고 또 이제 달러도 팔고 국채도 팔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미국의 힘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충분히 2%대 밑에까지도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2%대 밑에까지요? 네, 밑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아, 네. 정말요? 올해 안에요? 네, 올해 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 사이에 월요일 날 3.1%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2.5예요. 이틀 사이에. 그죠? 근데 이건 추정치 아닌가요? 그래도. 추정치 때 결국엔 여태 보면 거의 맞잖아요. 어차피 연방은행이니까. 네네. 그런 게 지금 결론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제 2%대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그죠 밑으롭지 않을까. 내가 아까 이제 빅세븐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빅세븐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실 때 빅세븐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빅세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수 방향도 흘러가니까. 왜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아주 메이저.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질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GDP 올해 안에 2%대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또 미국 빅세븐의 흐름 매일매일 체크하자라는 것도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로 보고 계신 걸까요? 자, 오늘 복잡합니다. 이게 애매해요. 지금 양방으로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은 주봉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봉을. 자, 주봉을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선 거놓은 데가 여기가 딱 지금 걸려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자리입니다. 아주 애매한 자리. 자, 이게 또 웃기는 거죠. 자, 아까 ADP 어제 졸트 보고서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상승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 이제 보합권에 머물러 있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지금 홍콩으로 돈이 몰려가는 현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중동발 이슈.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오늘 나스닥 어떤 걸 보고 또 투자할 팁이 있습니다. 유가를 보셔야 돼요. 자, 유가가 튀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슈가 되죠. 중동전이 이슈가 되죠. 자, 그러면 지수는 부담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지금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딱 주봉에 보면 기술적으로도 정확히 분석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봉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봉 볼게요. 자, 일봉도 그렇죠. 일봉도 보면 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패턴을 알아야 된다. 패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서 고점 쌍봉을 정확히 만들어줬죠. 그래서 여기 아까 주봉에서 딱 걸려 있는 딱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엔 이 지점이 오늘의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봉. 자, 분봉 딱 정확히 나오죠. 정확히. 예, 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근데 오늘 매도로 가더라도 상당히 짧게 이게 딱 박스장이에요. 이걸 딱 보세요. 여기가 딱 박스장이에요. 딱 박스장. 여기 딱 박스로 딱 넥라인이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19,990. 19,990에서 저항 받아주면 짧게 드셔야 돼. 짧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자, 그럼 밑으로 또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박스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 보면 19,830 정도가 됐네요. 19,000 오늘 저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에서 지지 받아주면, 그죠? 거기서 매수를 한번 노려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19,990에서 저항 받아주면 매도를 노려보고 그런 식으로 오늘 양방의 전략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박스 장이 지속이 많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실적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자, 10월 5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기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4분기 우리가 2023년 3분기까지 열심히들 우리 투자하시느라고 시청자 여러분 달려오셨는데 항상 모든 일은 마무리가 깔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 날 여기 자막 보시고요. 거기에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0월 5일 오프라인 강연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스닥 선물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유가의 흐름과 연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유가가 만약 급등을 한다면 지수 상승에 부담을 느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9,99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단기적으로 매도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19,83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또 단기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방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 확대 우려 속에서 어제 급등한 오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3% 넘는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72달러 위아래에서 오늘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1시경에는 72.42달러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3.18% 정도 상승한 72.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관망일까요? 자, 결국에 이제 뭐 어제 튀어올랐던 이유는 딱 하나죠. 중동발 이슈. 네. 이란이 이제 뭐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네. 뭐 200발을 쐈대는데 뭐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뭐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입장. 뭐 하마스 지도자가 뭐 이란의 안에서 영토안에서 죽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수장이 또 레바논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죠? 웬만해야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우리 미사일 전 던져봤다. 대신 니네가 더 이상 뭐 확전을 안 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 미사일 안 쏠게. 사이좋게 지내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전쟁을 하자니 여러 가지 또 이슈도 있고, 그죠? 일단 이제 약간은 소강 상태인데 아직은 그래도 그죠?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진짜 이란하고 이스라엘 붙어버리면요. 이게 석유 그냥 급등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이란 옆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죠? 자, 거기 전 세계 물동량의 20%에서 30%가 옮겨 다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란은 결국엔 진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야, 우리 니네들 내가 물동 여기다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번에 이제 보험원 이상 한 얘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현존이 남아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열심히 2년을 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왔는데 갑자기 튀어오르면 이제 과거 70년대, 80년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과연 소강 상태지만 아직은 불씨는 남아있겠다. 그래서 오늘 또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3.25% 상승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번 주 아직 목요일, 금요일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에 75달러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물론 10월에는 이런 결과치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FMC 회의가 11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럼 11월에 10월 거를 보겠죠. 그럼 만약에 75달러 이상이 나와준다면 11월에 한번 물가 상승률 한번 요동을 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보험원 얘기한 대로 아직은 물가가 잡혔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일단 분석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도 지금 보시면 저번 주에 고점이 72.40달러였어요. 희한하죠. 오늘 72.49예요.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음봉, 오늘은 양봉이에요. 일단은 근데 캔들이 더 크죠. 잡아먹었어요 지금. 이거 정확히 용어로 따지면 뭐 하락 장악형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온 거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남아 있죠. 또 11시 반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유 재고가 페이크가 많아요. 그래서 원유 재고만 믿고 또 하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가는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미국 개장이 열릴 때는. 그죠? 그래서 절대 지표를 맹신하면 큰 탈이 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제가 자리값은 좀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고점이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분봉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분봉 거의 뭐 고점 왔다고 보고 오늘 고점 근처, 그죠? 오늘 고점이 72.49인데 72.30에서 40 사이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전제 조건 합니다. 전제 조건. 거기 받아주면 거기서 고점 매도 짧게 한 20-30씩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거기 날아간다. 그거는 그냥 관망하세요. 내일을 지켜보면 좋겠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가 또 한 번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혹시라도 유가가 75달러까지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 또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동발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마스터님이 봤을 때는 고점은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72.30에서 72.4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금 매수,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작용하면서 금 가격 계속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 금 가격의 전망치를 기존 2,7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3거래일 만에 또 급등으로 마감한 금인데 오늘은 일봉상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장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5분경에는 2,684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42% 정도 하락한 2,67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2,700까지 사실 넘었었던 골드잖아요.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너무 정신없이 올랐죠. 뭐 3주 연속으로 올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오늘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요. 분위기상. 네. 근데 오늘 지금 아까 저 달러를 지금 보니까 달러가 지금 100일 좀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저번 주까지 이제 100 초반대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달러하고 골드는 어떻게 반비례한 게 있죠. 그죠? 네. 물론 맨날 맞지는 않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70에서 80%는 맞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도의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주봉이 참 웃깁니다. 이 캔들이 아주 웃겨요 지금. 아주 이거 쉽지 않은 캔들 나왔는데 요런 게 이제 상방에서 나오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고 어디로 튈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봉으로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일봉을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봉. 자, 일본 거의 고점 왔죠? 고점 왔고 뭐 계속 고점 딱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일본 9월 26일입니다. 9월 20일 날 영망치 패턴이 나왔어요. 위에서 찍어 내리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고 어제 또 공교롭게 10월 1일 어제죠. 어제는 또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연출하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뭐 너무나 심플한 거니까 요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진입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682가 되겠네요. 2682. 2682에서 2684 사이에서 저항을 좀 받아주면 거기서 요것도 짧게 좀 드세요. 오늘 되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안 들어와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근거가 딱 쌍봉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 저항을 정확히 받고 있죠. 요 자리하고 정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짧게 수익을 내가는 그렇게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또 짧게 대응하자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2682에서 2684달러 선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골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앞서서 아까 나스닥을 짚어주실 때 지지와 저항 어느 쪽으로 갈지 이 부분에 오늘 아주 중요한 선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후 오늘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천명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실 거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고 향후의 전략들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무려 29년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29년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인생을 3분의 1을 살아서 100세 시대인데. 네네. 우여곡절도 많았죠. 근데 결국엔 버티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부터. 자, 어차피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시청자들 궁금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또 전문가들이 두 분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저만의 어떤 내피셜이 있고 저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니까 이것도 오늘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이틀 남은 거. 자, 이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아예 서비스 PMI는 말씀을 드렸고 27일 그죠?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10월 5일, 4일, 5일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 자, 그러면 4일, 5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4일이죠. 4일 하이라이트. 자, 결국엔 고용 관련이죠. 고용 관련, 그죠? 자, 고용은 뭐 약간은 조금은 껄끄럽지만 파월이 그랬죠. 아직은 어떻게 돼요? 튼튼하다, 문제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물론 뭐 이게 맞습니다. 이제 팬데믹 전에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한 6%대였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5일 날 어떻게 돼요? 4.3% 0.1%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비농업이죠. 비농업. 결국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이제 비농업이죠. 비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업률이죠. 실업률. 그럼 간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냐? 예상치를 보셔야 돼요. 예상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고용지표. 고용은 높게 나오면 채용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높게 나오면 안 좋죠. 그죠? 그렇게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졸트 보고서 오늘 ADP 보고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썩 그렇게 환호 안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 맥을 다 짚어봐야 되고요. 자, 요것도 또 알고 싶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5일 날 그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서울에서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좋은 강의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 또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참 우리가 이제 어떤 기법이든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규칙이 없으면요. 매매가 흔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초보자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오늘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시간이 좀 짧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규칙만 하면 우리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이에요. 뭐냐면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수렴이 됐을 때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뭐냐 다 아시잖아요. 그죠? 5일선, 21선, 61선 등등등등. 자, 그러면 얘가 수렴이 돼 있을 때, 즉 같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MACD 오실레이터요. 자, 요거를 활용을 잘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꿀팁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이격입니다. 이격. 자,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가격의 흐름의 결과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5일, 20일 그 후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격, 그러니까 이평선 간의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의 추세로 장시간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꿀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늘림목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늘림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늘림목이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이 간단히 좀 더 이제 차트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차트 이제 이렇게 가다가 캔들이 가다가, 그죠? 양봉이 나오잖아요. 매수니까 음봉이 하나 딱 출현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야, 그러면 고점이 끝났네. 여기서 추세가 바뀌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늘림목이에요. 근데 이거 캔들만 보고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0%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웨이구가 요즘에 오늘 아까 뭐 말씀드렸던 오늘 항생 보세요. 와, 누가 그렇게 올라 생각 못했어요. 좀 차트 한번 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지금 보시면 가다가 늘림목이 나와요. 좀 있다가 툭 올라가. 오늘 엄청난 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헤지 펀드들 난리 났을 거예요. 숏 포지션 오늘 취했는데 오늘 완전히 저승길 갔을 거예요. 그래서 늘림목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 팁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세 가지 우리가 꿀팁을 제가 알았으니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리얼한 차트를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이평선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렴을 하고 있으면 여기가 아주 좋은 포지션이에요. 좋은 포지션. 자, 여기서 제가 MACD 오실레이터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이 있어요. 딱 나오죠. 매도하고 매수의 교차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진입 포인트가 된다. 그죠? 진입 포인트.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실레이터로 활용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여기서 활용할 게 이제 이평선의 이격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열. 자, 매수는 뭐예요? 정배열이죠. 그건 단기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 61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 게 정배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격이 계속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시청자 여러분?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또 60이라고 20이라고 더 발생하니까 더 올라가죠. 그죠? 이게 정말 이거 퍼펙트한 그런 매매 기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또 우리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 나는 여기서 진입할 자신이 없어. 나는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죠. 결국엔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패턴이 정확히 출현이 되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21선이 지지를 받고 안착을 해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일 없죠. 오히려 여기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첫 번째 바닥에서 손절 라인이 이게 정확히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게 오늘 같은 날 아까 항생 오늘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몇백만 원 수익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오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자막 보시고 있잖아요. 1000명한테 오세요. 그리고 또 아까 오프라인 강연회 때도 이거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낸다. 이게 바로 1000명이 강조하는 첫 번째 매매법이 됐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위에 볼게요. 자, 그러면 저점만 있는 게 아니죠. 고점. 그죠? 자, 어디든지 영원한 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곡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딱 나오죠. 쌍봉. 쌍 나오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나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쭉 여기서도 쌍봉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5일 이평선, 20일, 60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많이 못 먹어요. 이런 거는. 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봐야 돼요. 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 우상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더라도 짧게 먹어놔. 요 안에서만. 근데 이것도 짧은 게 아니죠. 여기서 수익을 내더라도. 그죠? 어차피 한 번으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한 번 올라간 거, 한 번 내려간 거는 다시 한번 변곡을 주더라도 크게 변곡을 주질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오늘 손실을 봤으니까 분명 변곡을 잡을 거야. 그때 내가 손실분을 만회할까. 거기서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더 손실을 더 플러스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 명심하시고, 그죠? 유념하시면서 매매를 또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눌림목을 또 여기 눌림목 설명드릴게요. 눌림목. 이런 것도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도 눌림목이 나오죠. 자, 매수 가다가 매도 딱 시그널 나와요. 그럼 여지없이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봐봐요. 눌림목이 뭐 캔들이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2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기도 횡보하다가, 그죠?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 눌림목 또 나오죠. 여기도 눌림목이 2개 나오죠.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아까 말씀드린 심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어떻게 돼요? 매도로 생각했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매도로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 매도 들어갔죠. 그죠? 매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면 이 정도 되면 다시 추세가 꺾이겠구나 판단해요. 그럼 여지없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물타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격 구간.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원의 거의 구간이고 이런 박스 구간이죠. 박스 구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박스 구간에 전혀 두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도,
매도, 이격, 이렇게 이격, 그죠? 단기 이격.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수, 단기 이격들,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적극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료를 좀 더 깊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알찬 어떤 강의로 또 찾아뵙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 서울에서 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이 1000명한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매 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늘 3가지 팁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도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근방에서 또 무료 오프라인 공개 또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강연에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만나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재고와 그리고 가솔린 재고 모두 예측치보다 더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또 봐야 할지 마스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재고가 예측치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좀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동화 이슈가 조금은 이제 잠재워지기 때문에 요거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지니까 아까 뭐 정확히 맞은 것 같네요. 들어와서 20-30 정도 수익 내셨으니까. 자, 지금 이제 만약 하신다면은 그죠? 72달러 정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72달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쌍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어떤 패턴은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금만 올라다 기다려서 매도로 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72달러 선에서 저항을 그렇죠. 받아줘야죠. 안 받으면 안 되죠. 매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이 MIT 익절을 걸어 놓으시고 어떤 안정적으로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그죠? 두 띡 정도 걸어 놓으시면서 추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이 72달러 선을 이탈을 했는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72달러에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저항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도해 보시는 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신 동안 또 살펴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아까 19,990포인트 이 선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80% 나왔네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오늘 뭐 버스 떠났습니다. 이거 괜히 잘못 들어가시면은 오늘 저 밤새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일 ISM 서비스 금요일 날 또 중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거기 들어가신 분은 거기서 그냥 종료하세요. 더 이상 매매하시면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피곤해요. 그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전략 주신 걸로 수익 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천명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인데요. 금요일에 발표될 실업률이 지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99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는데요. 오늘 이를 통해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9,83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전략 살펴주셨고요. 그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의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이니 72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20틱 정도 익절하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골드도 짚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고 2682에서 2684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